제목 눈 속의 작은 기적. 미국 뉴욕. 아침부터 기온이 영하 10도를 밑돌고 있었고 밤사이 내린 폭설로 거리는 새하얗게 덮였다. 바쁜 출근 시간, 도로는 제설 작업이 덜 끝나 곳곳이 얼어붙어 있었다. 그날 택배 기사인 제이크는 평소보다 2배는 더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길이 미끄러워 차가 자꾸 미끄러졌고 배송해야 할 물건도 평소보다 많았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를 힘들게 한 것은 마지막 배달지에 있는 작은 노란색 집이었다. 그곳에는 80대 할머니 로즈마리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매주 월요일마다 작은 소포를 받곤 했는데 그 안에는 손녀가 보내는 손편지와 간식이 들어 있었다. 손녀는 서부에 살아 자주 찾아오지 못했지만 할머니에게 따뜻한 안부를 전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은 문제가 있었다. 눈이 너무 많이 쌓여 집 앞까지 차를 몰고 갈 수 없었던 것이다. 보통이라면 배송을 다음 날로 미뤘겠지만 제이크는 그럴 수 없었다. 할머니는 이걸 기다리고 계실 거야. 제이크는 망설임 없이 소포를 들고 차에서 내렸다. 허벅지까지 빠지는 눈을 헤치며 조심스럽게 집으로 걸어갔다. 몇 번이고 미끄러질 뻔했지만 마침내 로즈마리의 집 앞에 도착했다. 그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로즈마리가 얼굴을 내밀었다. 아이고, 이렇게 눈이 많이 왔는데도 와주셨구려. 할머니의 눈가에 기쁨이 스쳤다. 제이크는 숨을 몰아쉬며 소포를 건넸다. 할머니, 손녀분이 보내신 거예요. 오늘도 편지가 들어있어요. 로즈마리는 작은 손으로 소포를 꼭 끌어안았다. 그녀의 눈이 촉촉해졌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이게 내 유일한 기쁨이거든. 그 순간 제이크는 알았다. 자신이 단순히 소포를 전달한 것이 아니라 할머니에게 사랑을 전한 것이었음을. 그날 저녁 제이크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배송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누군가의 소중한 순간을 잇는 다리가 되는 일이구나. 그날 밤 뉴욕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누군가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다. 작은 배려가 누군가에게는 큰 기적이 될 수 있다.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일의 의미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소한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밝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제이크가 단순한 배송을 넘어서 로즈마리에게 기쁨과 사랑을 전달했듯이 우리도 누군가의 삶에 따뜻한 온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제목 별이 된 아이의 소원.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작은 마을 밤하늘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마을 외곽의 작은 오두막에서 10살 소년 카말은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병약한 어머니가 누워 계셨다. 창백한 얼굴로 숨을 헐떡이는 그녀를 보며 카말은 조용히 두 손을 모았다. 부디 엄마가 건강해지게 해주세요. 이것이 카말이 매일 밤 별들에게 비는 소원이었다. 카말의 어머니 아미나는 몇 년 전부터 병을 앓고 있었지만 형편이 어려워
병원에 갈 수 없었다. 의사 한 명 없는 작은 마을에서 그녀는 기적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늘 카말에게 웃어 보이며 말했다. 괜찮아. 우리 카말이 씩씩하게 크는 것만 봐도 엄마는 행복하단다. 하지만 카말은 어머니가 점점 야위어가는 걸 알고 있었다.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도 가슴 아팠다. 어느 날 카말은 마을 시장을 지나다가 관광객들이 그림과 수공예품을 사는 모습을 보았다. 문득 그의 눈이 반짝였다. 나도 뭔가 만들어서 팔 수 있을까? 카말은 마을 근처 강가에서 작은 돌멩이들을 주워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의 그림은 단순했지만 따뜻한 감성이 묻어났다. 밤하늘, 별, 가족, 그의 소망이 담긴 그림들이었다. 그는 매일 시장에 나가 그림을 팔기 시작했다. 작은 돌 하나에 500실링이에요. 하지만 처음에는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다. 가난한 아이가 그린 그림이 별다른 가치가 있을 리 없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지나가는 관광객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 그림을 설명했다. 이건 우리 마을의 밤하늘이에요. 별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한 일이 생긴다고 해요. 어느 날 한 외국인 여행자가 그의 그림을 사면서 물었다. 이건 어떤 그림이니? 카말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다. 이건 우리 마을의 밤하늘이에요. 여기에 별을 많이 그린 건 엄마가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고 빌었기 때문이에요. 여행자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 자신의 SNS에 올렸다. 그 여행자의 게시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탄자니아의 작은 마을에서 엄마를 위해 별을 그리는 소년이라는 제목으로 수만 개의 좋아요가 달렸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와 그림에 감동받았다. 이 아이를 도와주고 싶어요. 어디서 후원할 수 있죠? 저도 그림을 사고 싶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전 세계에서 후원금이 모이기 시작한 것이다. 탄자니아의 한 NGO 단체는 카말과 그의 어머니를 찾아갔고 그들의 사연을 알게 되었다. 단체는 즉시 병원과 연결해 그녀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며칠 후 아미나는 도시의 한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다. 치료가 늦지 않게 진행되었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희망이 생겼다. 며칠 후 병원 옥상에서 카말은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손에 들려 있는 것은 여행자가 선물해준 작은 손전등이었다. 그는 하늘을 향해 빛을 비추며 속삭였다. 고마워 별들아, 그리고 고마워 세상 사람들. 그날 밤 카말의 작은 마을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작은 소망이 만든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뉴스에도 보도되었다. 그 이후 카말은 단순히 어머니를 위해 그림을 팔던 아이에서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그는 계속해서 별 그림을 그리며 모은 돈으로 마을의 아픈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다. 그의 이야기는 세계 곳곳에 전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돕는 작은 행동이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작은 소망이 모이면 세상을 바꾸는 기적이 된다. 카말은 단순한 꿈을 꾸었지만 그의 진심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리고 그 사랑이 다시 기적으로 돌아왔다. 세상은 아직 따뜻하고 우리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음을 이 이야기는 보여준다. 제목 아버지의 편지. 부산의 한 작은 우체국은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민수는 바쁜 일상에 잠시 여유를 갖기 위해 어머니의 부탁을 받아 우체국에 들렀다. 어머니는 오래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아버지가 생전에 남긴 편지를 찾지 못했다고 하셨다. 그 편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이 남기고자 했던 마지막 말이었다고 한다. 어머니는 그 편지를 늘 찾고 있었지만 한 번도 그것을 찾지 못했다. 어느 날 어머니는 문득 아마 우체국에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 민수는 반신반의하며 그날 우체국을 방문한 것이다. 그는 우체국에 들어서며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제 아버지가 생전에 남기신 편지가 여기 보관되어 있을까요? 직원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정중하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오래된 편지라서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만 기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원은 서랍장 하나를 열고 낡은 서류들을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했다. 민수는 가만히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아버지가 남긴 편지를 다시 한번 떠올렸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귀에 울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는 그저 기다릴 뿐이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직원이 손에 들고 나온 봉투에 민수의 눈이 멈췄다. 직원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민수에게 건넸다. 그 봉투는 낡고 노란빛이 바랜 모습이었다. 그러나 그 위에 적힌 글씨는 그 누구도 틀리지 않는 아버지의 필체였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에게. 민수는 손이 떨리며 봉투를 받아들었다. 그 필체를 보면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민수는 한 번도 이 편지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아버지가 남긴 편지? 놀라움과 함께 기쁨이 밀려왔다. 그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고 편지를 꺼내기 시작했다. 편지의 첫 문장을 읽자 민수는 마음이 쿵 내려앉았다. 그곳에 적힌 글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이 전하고자 했던 말이었다. 사랑하는 내 아내, 그리고 우리 민수야. 이 편지를 너희가 언제쯤 읽게 될지 모르겠구나. 내가 직접 전해주고 싶었지만 혹시라도 그러지 못할 날이 올까봐 이렇게 글을 남긴다. 민수야, 너는 참 착한 아이야. 어릴 때부터 나를 닮아서 표현은 서툴렀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깊은 아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단다. 혹시라도 내가 곁에 없어도 늘 너를 응원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렴.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당신 덕분에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었어. 당신이 내 곁에서 늘 미소를 지어줬기에 힘든 날도 견딜 수 있었지. 부디 나 없이도 그 미소를 잃지 말아줘. 나는 늘 너희를 사랑하고 어디서든 지켜볼 거야.
너희를 언제나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아빠가. 편지를 읽고 있던 민수는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의 마음은 복잡하고 아버지의 글자가 하나하나 떠오르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는 아버지가 남긴 편지의 마지막 문구를 읽으면서 아버지의 존재가 그렇게 그리워지는 걸 느꼈다. 아버지, 그는 말없이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손에 쥐고 있었다. 우체국을 나서면서 민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날의 하늘은 맑고 포근하게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다. 따뜻한 햇볕이 얼굴을 비추며 민수의 눈시울을 적셨다. 그 순간 민수는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의 미소가 떠오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마치 아버지가 하늘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날 저녁 민수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전해주었다. 어머니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리셨고 민수도 함께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되새겼다. 두 사람은 함께 앉아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며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꼈다. 아버지가 남긴 편지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그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전해준 소중한 선물이 되었다. 민수는 그날 이후로 아버지가 자신에게 남긴 마음을 가슴 깊이 새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로 결심했다.